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수식 교육 시간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수식 교육하면 제가 앞에다 주식을 붙였죠. 보통 주식하고 선물하고 수식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건 딱 선물에만 적용되는 수식입니다. 내용은 호가 전량으로 판단해서 추격 매매할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수식입니다. 이걸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늦은 시간인데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 하냐면 거의 없다 하면 1년에 10번?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요게 나오는 시점이 있어. 언제 나오냐면 파생 제도를 중간중간 바꿔요. 왜 바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가장 근래에 바꾼 게 뭐죠? 처음이죠. 파생 시작하고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15분을 땡겨버렸다고. 그거와 상관이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호가 전량 판단 추정 매매 전에 그 파생 시간, 그 파생 제도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식한 질문. 그 국내 선물에 적용되는 게 나스닥에도 적용되고 나스닥에도 적용되는 게 오이더도 적용되고 무식한 생각이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죠? 자, 파생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 이거는 20년 이상 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장중 진폭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요즘 그거 못 느꼈어요? 한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갭 띄워놓고, 갭 하락 내려놓고, 1.78 정도에서 그냥 쫙 옆으로 흘러가죠. 그거는 솔직히 저는 워낙 예전부터 봐왔던 거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파생제도 그동안 제가 저는 20년까지는 아니고 15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중간에 크게 바뀐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옵션 개수 생성법이 바뀌면서 왕창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요건 좀 복잡한 얘기고 지금은 안 쓰이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때도 그랬고 그 다음 크게 바뀐 게 선물 틱당 가치가 줄었을 때 예전에 한 틱당 25,000원이었죠. 네 틱만 먹어도 10만 원이었다고.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12,500원으로 바꿨어요. 그때도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지금이죠. 파생 시간을 왜 당겨놓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당겼어? 그죠? 15분 빨라진 지금. 이 세 가지에서 저는 이제 15년 동안 봐왔으니까 그래 진폭 주는 건 당연해. 왜 당연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다 손매매 하시지만 큰 손들 크게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제 지켜본다고 보면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길게는 두 달 정도 줄어들어요. 제일 피크로 봤던 게 25,000에서 12,000원 바뀌었을 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진폭이 1피도 안 된 적이 있어요. anyway,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이거조차 지나갈 건데. 근데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옵션 개수 바뀌었을 때하고 틱당 같이 줄었을 때는
파생 시간은 똑같았거든.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15분 빨라진, 그리고 제가 뭘 놓쳤냐면 15분 빨라진 다음에 그게 7월 31일이었죠. 그것도 좀 일찍 또 공지하더만, 2주 전에 공지하더만. 그리고 실제로 7월 31일부터 그 달 만기 8월 11일까지는 15분 움직임이 비슷했어요. 근데 만기 딱 지나고 나니까 15분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매매에서 장초반 15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15분 안에 보여주는 방향은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가주거든요. 돼 밀리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주거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7월 31일이 아니에요. 7월 31일 지나고 만기가 끝난 후부터 정기장 발생하기, 그러니까 15분이죠. 15분 되게 중요했는데 그전에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아니 장시간 땡겨준 것도 처음 봤으니까 제가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걱정을 얘기한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주 전에 제 회원님들 네 분이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뭐 자동 매매가 잘 돌아가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15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하게 얘기해 줄까 말까도 고민했어요. 그 중간에 또 수익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좀 늦추라는 얘기를 하다가 설마 별일 없겠지라고 얘기했는데 별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당분간이라면 한두 달이에요. 아니 두세 달. 지금 얼추 한 달은 지나갔으니까 시정 정규장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8시 45분에 시작하니까 9시까지 최대한 진입을 줄이는 방법을,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지금 고민사항은 뭐냐면, 요건 이제 회원님하고 상담을 해보고서 뭐 투표를 해볼 건데, 무조건 진입 금지도 고려 중이에요. 그러니까 9시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들어가지 마라. 또는 그냥 아니면 15분 버리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제 나왔죠. 금요일날 볼게요. 자, 8시 44분. 시초가는 336.30이에요. 거의 뭐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어제 종가와. 그럼 이제 위치를 보면 곡선 위, 박스 위, 매수 조건이 맞죠. 시작하기 전에 건수 잔량 플러스고.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여기에 있었어요. 30분 그물망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끝단이 요쯤이에요. 일단 보죠. 원래대로라면 그냥 가는 게 정상이죠. 시작합니다. 좀 빠르게 볼게요. 여기에서 그냥 시작했죠. 시상 맞고 살짝 떨어졌다가 잠시 멈추고, 자 8시 45분에 시작해서 1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박스 올라타고 곡선 위에 있고, 박스 올라타고 곡선 위에 있고, 박스 올라타고 곡선 위에 있죠. 강도 굉장히 강하죠. 잔량도 강하죠.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상만 저가상으로 올라타면 매수가 맞다고 그랬죠. 봅니다. 강도 굉장히 강해요. 호가 잔량도 강하고. 근데 아직 우리 생각한 대로 하면 이제 시상을 올라타야 되는데 못 올라타고 있죠. 시상 올라탄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박스가 빨간 박스가 생겨요. 생겼죠. 올라탔다는 뜻이에요. 강도 강하고 잔량 강하니까 아 이거는 1차 저항까지 가겠구나가 보통 생각이었죠. 박스 위에 있고 5분 박스, 15분 박스, 30분 박스, 5분 곡선, 15분 곡선, 30분 곡선 올라탔죠. 원래 이 정도면 원래 그냥 갔어야 돼요. 일반적인 장이었으면 그냥 옆으로 흐릅니다. 지금 49번 저기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빨리 볼게요. 당겨 볼게요. 51분, 52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냥. 58분. 자 9시 되면 이제 정규장이 시작될 거예요. 자 위에 그물망 상단 역별 상단은 맞았어요 일단. 자 9시 땡땡 시작 정규장 시작됐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갑자기 밀어버리죠. 시각화하게 해버리죠. 이게 이런 움직임이 파생시간 바꾼 7월 31일 이후 만기 그 해당 만기 11일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내릴 건데 자동 매매에서 9시 15분 빼버리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무섭죠. 이게 이날 하루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어제니까 바로 보여드린 거고 만기 지나고 계속 그랬어요. 딱 하루 빼고. 근데 그때는 조건이 완벽했고 딱 한 번 조건 완벽한 날만 조금 갔어요. 많이 가지도 않아. 그래서 당분간 장 시작 전까지는 최대한과 무조건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대충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근데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죠. 파생제도 왜 바꾼지 모르겠는데 변경되면 두세 달 정도는 좀 힘들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자, 오늘 이제 주제를 해야 되겠죠. 호가 잔량 갖고 하는 거.
호가 잔량으로 강세와 약세 판단을 해서 추정 매매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요즘 자주 나오냐면 보통 호가 잔량이 아주 강하거나 아주 약하면 그 전에 물론 수익도 크게 내지만 왜 요즘 자주 나오냐면 진폭이 없어버리니까 호가 잔량이 아주 강한데도 수익을 못 내고 진폭대로 진폭이 작으니까 그때까지 큰 수익, 그러니까 자동 매매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이 났어야 돼요. 그 전에 이런 강세 판단되기 전에. 근데 지금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그 파생 시장 바뀌면 또 나오겠죠. 그래도 이제 당분간 두세 달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강세를 판단하는 기준, 약세를 판단하는 기준 어떻게 잡았냐? 제가 선물의 잔량 단계를 일단 알고 싶은 거 변수 선언하라고 했죠. 잔량 단계를 0으로 일단 변수 선언하고 잔량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매수 잔량 빼기 매도 잔량하고 나누기 1000을 했어요. 이건 왜 그랬는지 나중에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매수 잔량 CNT가 있고 매수 잔량 강 CNT, 약 CNT를 이제 변수 선언을 했어요. 장이 시작하면 초기화 시켜주고 매수 잔량 CNT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많으면 매수 잔량 T를 플러스 1 계속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전에 매수가 매도보다 적었으면 1로 바꾸고 이제 요거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 CNT는 어떻게 잡냐면 요거 그냥 단순하게 매수 잔량이 많은 거를 카운터하고 매도 잔량이 많은 걸 카운터하는데 강 CNT는 어떻게 하냐면 매수 잔량 보다 매도 잔량이 많은 그걸 이제 선물 잔량 CNT라고 했죠. 그게 60분 전 1분 보고 나니까 60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매수 잔량 단계가 6보다 크면 강에다가 플러스 1을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매도는 반대지겠죠. 매수 잔량이 더 큰데, 그러니까 매도 잔량이 더 큰데 잔량 단계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강한 매도장이라고 플러스 1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잔량 단계는 위에 해놨죠. 매수 빼기 매도 나누기 1000한 거라고. 이게 뭔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러면 호가 추세 추격 매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잘 그대로 읽어볼게요. 카운트 if 선물 잔량 강이라 하면 잔량이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크고 그죠? 크고 6단계 이상이 1 2, 3, 4, 5 올라오죠. 1이 4번 그러니까 5번보다 작으면 4번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6단계로 넘어가는 게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2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죠. 3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5번보다 작으면 얘가 아주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근데 그 중에 순수 잔량이 아니라 아주 6단계가 60분 이상 진행됐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60분 동안 진행됐으면 이미 추세는 나왔다고 보는 거죠. 매도는 반대로 보면 되겠죠. 그럼 6단계가 뭐지? 이거예요. 호가 잔량으로 강세 반대할 때 제가 요 엑셀 화면하고 전광판 상황 설명할 때 요 자리가 잔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6단계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보다 커지는 순간 이걸 풀게이지 찼다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반대로 매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보다 넘어가고 있죠. 아주 강한 추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계에서 6단계가 넘어 1차 지지밖에 안 갔어. 그럼 매도 쳐야지. 조건은 어떻게 돼? 호가 추세 매매. 아까 봤던 거 있죠. 호가 전량 60분이 넘어가지 않고 5번 이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 위치가 위에 있고 매물대 위에 있고 파라볼릭 CNT가 6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보다 보면 그 엑셀 풀게이지가 찾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찾다고 해서 들어가면 꼭지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파라볼릭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6캔들 안에 바꿨으면 매수. 조건 하나 더 있죠. 30분 곡선 위에 있어야 되고 15분 곡선 위에 있어야 되고 5분 곡선은 45분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조건 호가 단계, 강도 단계, OBV 단계. 그리고 뭐 ATR 이거 뭔지 아시죠? 슈퍼 트렌드. 매도는 반대겠죠. 요 조건을 넣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호가 추세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호가가 아까처럼 6단계를 넘었는데 파라볼릭이 5단계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지도를 하는 방법. 호가 추세 매도 마찬가지. 매도 풀게이지 찬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쳐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거 갖고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상승 과열과 하락 과열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상승 과열은 자, 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선물 잔량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큰 상태에서 4번 이상 선물 잔량 강도가 6단계 넘어가는 게 4번 이상 나왔어. 그리고 선물 잔량 강도가 45 이상이면 상승 과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매수가 만약 들어갔다면 유지가 맞지만 신규 매수는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 강의 30분 이게 뭐냐면 30분 이상 아까 풀로 찬 게 30분 이상 진행된 게 장중에 선물 잔량 플러스가 일어난 상태에서 2번 이상 나타났다면 30분짜리가 2번 이상이면 세 번째죠. 그럼 상승 과열 보는 거지. 또 아까 풀로 찬 게 2시간 이상 진행됐어. 그럼 과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수로 들어가면 잘리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생각해 볼 추가 조건은 뭐냐면 장이 시작되면 제가 매물대를 나눈다고 그랬죠. 매물대를 나누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일반적으로 6을 넘어가게 되면 물론 진폭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 그러니까 진폭과 이 단위하고는 약간 틀려요. 매물 단위가 6을 넘어가게 되면 이미 진폭은 3P를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건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매물 단위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6 이상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건 과열이니까 따라가지 마라. 또는 3차 저항, 3차 지지 아래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할 때 요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매물 단위를 6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데 7, 8 정도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과열 상태라는 거죠. 잘 먹어놨는데 매도로 20틱 이상 먹어놨는데 이런 과열 단위에 들어가서 컷당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처음 이런 개념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파생 이게 제도 바뀌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3주 전에 우리 네 분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걸 좀 강하게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흘리듯이 얘기했어 내가. 이거 원래 저는 이제 로직을 짜는 사람이기보다는 발생된 현상을 보고 그걸 파악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그냥 이거는 일단은 15분 진입은 막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2달 있다 보자고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쓰고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아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세요.